제가 상담을 해보면 병원에서 엉뚱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되고 탈모는 더 심해집니다. 탈모가 있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봐야지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안녕하세요. 탈모와 모발이식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FS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가지 작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탈모 관련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일부 피부과 의사들이 쓱 한번 보고 탈모 진단을 합니다. 3초 만에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잘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쓱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발이식 전문 병원에 가면 조금 다를까요? 만약 여러분의 탈모 상태가 많이 진행된 편이라면 자세히 봐주세요.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고객이니까요. 그런데 탈모가 많이 진행되었다면 검진 결과가 뻔하겠죠? 중요한 것은 탈모 초기에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탈모 초기라면 여러분은 돈이 안 되는 고객입니다. 모발이식 대상자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모발이식 전문 의사가 관리 방법을 잘 알려주면 미래의 모발이식 환자를 잃어버리는 꼴입니다. 안 그런가요? 당연히 좋은 의사들도 있겠지만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업 특성상 아주 소량이라도 모발이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잡으세요.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나 상담사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간단한 팁 정도입니다. 정말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알아서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병원에 가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보기도 하고 진단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손해는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머리카락 낭비,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탈모 진단 대충 하는 의사 뽀개는 방법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탈모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랜 관찰이 필요해요. 의사가 매일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에게 다양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이 생활 속에서 관심을 기울이며 관찰을 하지 않으면 관련 질문에 쉽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랬나 저랬나 하면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30분가량 의사랑 대화를 해야 하는데 한국의 의료 환경상 불가능하죠. 열정적인 의사들도 이런 상황을 계속 경험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대충 보는 겁니다. 탈모는 큰 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진의 위험 부담도 없고 처방이 정확하지 않아도 의사는 손해볼 것이 없겠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작은 실수들을 정리하세요. 정말 사소한 습관 때문에 탈모가 발생했는데 정작 본인과 문진하는 의사는 이걸 모르고 호르몬과 관련된 탈모 약만 처방을 하면 안 되잖아요? 탈모 원인은 따로 있는데 이러면 비싼 약을 매일 드셔도 탈모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작은 실수들을 아주 빠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소개된 적이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탈모 검진 받기 최소 5개월 전부터는 꾸준하게 꼭 실천해 주세요. 머리카락 두피 긁지 않기. 무좀 있다면 발 만지고 머리카락 긁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머드름 터트리고 피딱지 건드리지 않기. 세수만 하신다면 앞머리에 세안제 묻지 않도록 이런 거 착용해 주세요. 과도한 근육 운동 자제하기. 매일 숨이 차오를 정도의 유산소 운동 해주기. 과도한 자외선 피하기. 모자 사용 피하기. 당겨 묶기 피하기. 육식은 줄이고 채소와 콩 많이 섭취.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됩니다. 이만큼씩 빠집니다. 매일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샴푸하기. 샴푸할 때는 손톱이 아닌 지문 부위로 마사지 많이 해주기. 샴푸는 아주 깨끗하게 헹궈주기. 샴푸에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아주 꼼꼼하게 잘 말려주기. 술, 담배, 스트레스 관리도 추가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생략. 이 정도 해주면 일상생활 중에서 탈모를 유발하는 내용은 없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데도 탈모 속도가 그대로라면 이때는 호르몬이나 혈액순환 그리고 다른 질병에 의한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떤가요? 온전하게 의사의 영역만을 남겨뒀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하기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준비해 가면 피부과 의사도 고맙다면서 한 번 더 봐줍니다. 그런데 이 정도 관리하면 사실 탈모가 많이 개선됩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문진을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할까요? 정수리가 비어요, 이마가 넓어져요 라고 상담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생활습관 빠르게 짚어주시고 가족력 말씀해 주시면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흐뭇한 미소와 함께 의학적인 소견을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서로 윈윈하는 순간입니다. 단순하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라는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탈모를 걱정하신다면 의사에게 데이터를 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100개 정도 빠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20개, 샴푸를 하고 나면 50개,
머리를 쓰다듬으면 그때마다 한두 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샴푸 전에는 망을 잘 설치해 주시고 베개는 하얀색 베개가 좋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 특정 기간 탈모가 급격히 증가했는지, 그 사이 어떤 다른 질병은 없었는지, 이런 상세한 정보를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탈모가 심화되어 모발이식을 받으신다고 해도 이런 데이터는 모발이식 의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잘 정리해 두세요. 이런 데이터 없이 정확한 진단을 하면 의사가 아니고 무속인입니다. 검진 받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까요? 너무 여러분에게 많은 숙제를 줬나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조금은 귀찮고 어려워도 등모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탈모 데이터를 정리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